콜롬비아 러셀 평촌에서 고3 윈터스쿨과 9월부터 공부하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수시 계열적 합평으로 합격한 이정원입니다. 우선 매우 홀가분합니다. 대학교 합격 전까지는 공부할 때나 쉴 때나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최종 합격 후 드디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어 홀가분하고 기쁩니다. 합격 발표 전에는 놀 때마저 죄책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 편하게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 중, 고를 거쳐 무려 12년 동안 노력해온 학업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제가 의지가 많이 약합니다. 항상 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만 이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공부를 하면 핸드폰, TV와 같은 자극들에 노출되어 게을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진행되는 러셀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는 내신과 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 활동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했던 의지와 끈기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시 최저등급 대비를 위해 국어, 수학은 바른공부 자습 전용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영어는 평소 감을 잃지 않기 위해 꾸준히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고 사회탐구의 경우 학교 수업에 충실함과 동시에 도표 특강 등을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어떤 일이든 일찍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아먹듯이 말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남들보다 더 앞질러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수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6평 전후까지는 계속 내신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내신과 수능 공부는 별개가 아닌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수시 공부가 6평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평 이후부터 9평 전후까지는 개념을 단단하게 쌓으려고 했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 지금까지 놓쳤던 사탐에서 개념을 잡으려고 했고 국어는 문학, 비문학, 언매 각각의 실력을 쌓기 위해 다양한 교재들을 활용했으며 수학은 수능 완성을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9평 이후부터 수능 직전까지는 실전 감각을 쌓기 위해 실전 모의고사를 수능 시간표에 맞춰 풀고 오답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비했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문제를 풀기 전 강의를 들으며 개념을 먼저 다잡았습니다. 이후에는 기출이나 사설 모의고사를 풀며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 뿐만 아니라 실제 수능 시간표에 맞춰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더니 실전 감각을 더욱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습니다. 수학은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을 반복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수능 완성을 풀고 틀린 문제는 오답과 풀이 방식 등을 정리하며 학습했습니다.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실전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고 오답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생유는 취약했던 과목이라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문제를 푼 뒤 오답뿐 아니라 헷갈린 문제까지 모두 선지 단권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사무는 도표 단권화 노트를 제작하여 반복해서 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생활과 윤리가 가장 취약했습니다. 원래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이었으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헷갈리기 시작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저는 사탐으로 최저를 맞춰야 했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는 매우 걱정스러웠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권화 오답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항상 문제를 푼 뒤에는 맞았더라도 헷갈린 문제라면 모두 단권화 노트에 옮겨 적고 OX로 선지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리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해 나가면서 부족한 점들을 메꿔나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수능에서 최저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좋았던 점은 표준 시간표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의 구분이 불명확했었는데 반강제적으로 수능 시간표에 따라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능형 리듬을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용한 면학 분위기와 넓은 책상은 매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어 공부에 집중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주변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며 자극과 동기부여를 받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저를 더 타이트하게 붙잡아 공부에 나갈 수 있었던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심 직후 진행한 영어 듣기 평가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영어 듣기를 해본 친구들이라면 점심 식사 후 얼마나 졸음이 몰려오는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적인 식후 영어 듣기 평가를 통해 실전에서 영어 듣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급식 역시 매우 큰 장점인데 지속적으로 밥을 챙겨오거나 사 먹을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꾸준히 저희를 불러서 공부 진행 현황이나 최근 학업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밀착 관리가 좋은 멘토로서의 역할이 되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대학 발표 시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 울기만 하고 극도로 예민해져 주변 지인들과 대화를 아예 단절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시기를 극복했던 방법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계속 되새긴 것이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후회 없이 고등학교 3년을 보냈으니 그걸로 된 것이라는 마인드를 계속 주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입은 공부와 멘탈 관리의 적절한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실력을 발휘할 멘탈이 없다면 공든탑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기나긴 입시라는 여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학업에 정진함과 동시에 자신의 정신 건강이 올바른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려는 노력이 매우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